혹시 요즘 길 찾을 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없이 나서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운전 처음 배울 때 아버지가 낡은 종이 지도를 한 권 주시면서 내비만 믿고 다니면 바보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런 말씀 많이들 하셨죠. 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들렸는데 오늘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길찾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성찰을 담고 있거든요.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지도를 믿지 않는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아주 강렬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또 완벽해 보이는 지금의 지도가 우리에게서 뭘 앗아갔는지, 그리고 미래의 지도는 어떨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이 다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효율성과 경험, 이 두 키워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 같아요. 효율성과 경험이요? 네, 지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빨라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풍경과 이야기를 놓치게 되었다는, 뭐랄까, 그런 문제의식이죠.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책이었던 길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료가 운전을 처음 배우던 시절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시작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길이라는 게 화면 속의 가느다란 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기억과 감각이 빚어낸 면이었다.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청주로 갈 때는 종이지도를 펴고 연필로 꼭꼭 눌러서 선을 그었고, 충주 갈 때는 간이역 이름이나 유난히 큰 나무가 있던 갈림길 풍경을 통째로 외워야 했다고 해요. 맞아요. 정말 제 옛날 생각대로 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때는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였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던 시간까지도 전부 그게 머릿속에 그리고 몸에 기록되는 시기였습니다. 아, 몸에 기록된다는 표현이 정확하네요. 네. 길가의 낯선 간판, 동네 수파 아주머니의 손짓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요. 이건 단순히 길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길을 체득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온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늘 더 급했다는 말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기 바빴지만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길 위의 표정들을 마주해야만 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풍부한 감각적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낭만적으로 포장된 고생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만 해도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낯선 길에서 막 진땀 뺐던 기억이 더 많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불편하고 힘든 경험이죠. 누구도 일부러 길을 헤매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그 비효율성이 만들어낸 의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뇌는 길을 찾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점점 덜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아, 뇌 근육을 안 쓰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공간 임지 능력의 퇴화랄까요? 불편함 속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사람에게 묻고 지형을 기억하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우리 뇌의 지도 그리는 능력을 더 발달시켰다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네,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라는 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둘러싼 동네의 분위기, 지형의 높낮이 같은 면 전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길을 잃는 불편함이 오히려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게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했던 길이 그렇다면 더 먼 과거,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보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했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살아있는 정보는 역참과 특히 주막에 모였습니다. 주막이요? 그냥 밥 먹고 술 마시는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막의 주모가 단순히 밥과 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길 위의 정보 허브였던 거죠. 아, 정보 허브요. 네, 저 고개 넘어 관하는 특히 깐깐하니 조심하라거나 맞아요. 어느 구간에 도적대가 자주 출몰하니 여럿이 함께 가라.
연말에 돌림병이 돈다더라 같은 이런 생존과 직결된 정보들이 주모의 입을 통해 오갔다고 해요. 심지어 물 좋은 곳은 어디인지 며칠 전에 어떤 양반이 지나갔는지까지 다 꿰고 있었다니. 거의 인간 데이터베이스 수준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보가 고정된 기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이야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도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구전 정보였던 셈입니다. 실시간 업데이트요? 하하. 네, 어제 A라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며 겪은 험한 일이 오늘 B라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가 지도 위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공유되고 살아 움직였다는 자료의 분석이 정확히 이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부부상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렇죠. 이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이었잖아요.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터는 물이 말랐다고 표현하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 네. 꽃신이 귀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특정 물건이 잘 팔린다. 이런 고급 정보였던 거죠. 이건 단순한 지리를 넘어선 살아있는 경제 지도였던 셈입니다. 아, 경제지도. 네. 주모의 정보가 주로 안전과 위험 회피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부상의 정보는 기회와 이익 창출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들에게 지도는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인 그런 동적인 정보망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들은 목적지까지의 선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산물, 수요와 공급, 심지어 민심까지 파악해서 머릿속에 거대한 경제적 표면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했던 길이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지금 우리에겐 1분 단위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티맵과 카카오맵이 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하죠. 네,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효율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삭제된 정보요? 네, 내비게이션의 알고리즘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불필요한 모든 변수, 예를 들면 길가의 예쁜 카페, 그 동네의 역사,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은 일종의 소음으로 간주돼서 필터링되는 겁니다. 아, 소음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핵심은 이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통과할 뿐 겪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 지금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풍부한 면을 가장 효율적인 선 하나로 축소시켜버리는 셈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과연 지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도의 목적? 네. 만약 목적이 오직 A에서 B로의 가장 효율적인 이동이라면 지금의 내비게이션은 완벽에 가깝죠. 하지만 이 자료는 지도의 또 다른 가능성, 즉 우리가 통과하는 공간을 이해하고 그곳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료에서 길을 온전히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걷는 것이라고 단언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아, 속도.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이야기로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모든 풍경은 그저 뭉개진 이미지의 연속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우리 발바닥 밑에 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길의 미세한 경사, 아스팔트와 흙길의 다른 질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온도나 동네 빵집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들. 그렇죠.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길을 겪는 경험의 본질입니다. 스마트폰 지도에는 결코 찍히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짙은 잔상으로 남는 정보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편리한 기술을 버리고 다시 종이 지도를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이 자료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내비게이션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보는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지도를 꿈꾸는 거죠. 안경 너머로 작은 썸네일들이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는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그 상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AR, 즉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된 형태일 텐데요.
지금의 내비게이션이 길을 단순화하고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미래의 지도는 오히려 길 위에 숨겨진 정보의 층위, 레이어를 풍부하게 더 씌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정보들이죠. 내비게이션이 조금만 들어가면 오래된 석상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거나 봄이면 이곳에 노란 꽃이 만개합니다. 라는 정보를 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개천은 비가 오면 물소리가 유난히 맑습니다 같은 감성적인 정보까지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SF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미 기초적인 기술들은 구현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표시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관심사를 학습한 AI가 당신은 지난번에 고건축에 관심을 보였으니 500m 옆 골목에 있는 일제강점기 가옥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와, 이건 기술이 우리의 경험을 획일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개인화된 탐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하나의 표면 위에 역사, 자연, 문화, 개인의 관심사 같은 수많은 정보의 층을 선택적으로 겹쳐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의 지도가 모든 숨겨진 이야기를 그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준다면 스스로 우연히 발견하는 즐거움마저 빼앗기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스포일러가 되는 거죠. 과거의 효율성이 경험을 지웠던 것처럼 미래에는 과도한 정보가 탐험의 본질을 지워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도는 더 이상 지도가 아니라 정답지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정답지. 탐험의 즐거움은 미지와 우연성에서 오니까요. 그래서 미래 지도 기술의 핵심은 아마도 사용자 제어에 있을 겁니다. 사용자 제어요? 네, 오늘은 약속 시간에 맞춰야 하니 최고 효율 모드로 설정하고 주말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발견 모드나 역사 탐방 모드로 설정하는 거죠. 아, 모드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도구 삼아서 경험의 깊이와 종류를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과도한 정보는 분명 독이 될 수 있지만 잘 설계된 정보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새로운 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지도와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했던 과거에서부터 주막과 보부상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정보망,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지워버리는 현재의 내비게이션까지 길과 지도에 얽힌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길 위의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게 해줄 미래의 지도를 상상해보기도 했고요. 네, 이 자료는 결국 우리가 길의 이야기를 너무 효율적으로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추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더 빨리 데려다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길 자체가 들려주던 수많은 이야기를 놓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다음번에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저 기계적인 지시로만 듣지 마시고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길 위 어딘가에 지도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작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지나는 그 길은 어쩌면 당신에게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